내가 진짜로 나비 금으로 변하는 광경을 봤다고. 봤다. 나비 금으로 변할 때 그때 막 요정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 아 진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뭐. 제가 연금술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서 오늘 화학자 곽재식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그러시군요. 연금술이란 게 돌을 황금으로 바꾸는 기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돌도 돌이고요. 뭐 그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근데 보통은 예전에 연금술사들이 돌부터 출발하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납은 그러니까, 좀 더 그럴싸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올 수는 없다. 뭔가가 있는 거를 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금만큼 뭔가 무게가 나가는 게 금으로 잘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무겁지만은 금보다 훨씬 가치가 없는 납을 어떻게 잘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 네. 정말로 말 그대로 진짜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지지고 어떻게 볶으면 네. 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적을 위해서 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생과 건강과 삶과 지혜와 재산을 끝도 없이 날려버렸던 그것이 바로 연금술이었죠. 마성의 연금술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금술을 시도했나요? 좀 구체적으로. 연금술 사실은 좋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납을 금으로 만들겠습니까? 별다른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어떤 흐름으로 가냐면 중간 단계의 어떤 도구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납에다가 뿌리면 혹은 그거하고 납을 섞어놓고 같이 끓이면 네, 납이 금으로 바뀐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많았거든요. 가령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게 뭐가 그러면 있을까요?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건 뭐냐? 네. 도구를 하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마법사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 그렇습니다. 현자의 돌이라고도 하고요. 철학자의 돌이라고도 하는데 마법사의 돌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런 게 없지만 전설 소문에 따르면 이걸 이용하면 무슨 물질을 뭐든지 딴 물질로 바꿀 수 있다. 심지어 중세 유럽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아예 다르진 않았겠죠.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영원히 살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람의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자주 나오던 게 수은이라는 게 신기한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액체라 가지고 물같이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또 금속이거든요. 이런 게 진짜 엄청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이게 뭐냐면 수은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은 중독은 어디에 피해를 입히는 중금속이냐면 사람의 신경을 파괴하는 신경작용을 망치는 그런 중금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은 중독이 잘못되면 뇌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환각, 환청, 환상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신선으로 변신해야지 이러면서 연단술 실험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신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거.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게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내가 선녀들하고 막 노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드디어 성공했다고. 그럼 자기는 진짜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유럽의 이런 그 연금술사도 마찬가지고 막 실험하다가 내가 진짜로 나비 금으로 변하는 광경을 봤다고. 나비 금으로 변할 때 그때 막 요정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 진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지어낸 거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틀림없을 거라고요. 수은 중독이 되면 그런 식으로 환상 같은 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네가 가져와봐 이러면 못 가져오고. 그죠? 엉뚱한 거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게 그거였다고. 이 정신도 좀 거시기해져서 뿐만 아니라 진짜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제가 사기친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신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맞아도 아픈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요정님이 노하십니다. 막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네.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신비의 마법을 진짜로 얻었나? 저렇게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아프단 말 한마디 안 하고 자신을 부정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두 사람 이제 혹해가지고 호사가들이 따라가가지고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면 같이 자기도 똑같이 되고. 아이고. 그러면 스승님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소문이 더 퍼질 거 아니에요. 막 퍼져나간 거예요. 저기 어느 지방에 남부에 몽튀의 마을에 가면 연금술사 어떤 그런 학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납을 금으로 얼마든지 만들고 요정도 만나고 날아다니고 별짓 다 한다더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좀 허망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닌 게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류 최고의 지성인 중 한 명이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
뉴턴도 연금술에 심취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술이라는 게 지금 보면 이렇게 허황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가치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뉴턴식이 그때쯤 해가지고 네. 그때쯤 해가지고 이 연금술에서 허황된 부분이 싹 빠지고 좀 과학적이고 가치 있는 부분. 예, 그래 뭐 요정이 튀어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걸러졌군요. 소리지만 이물질하고 이물질을 섞으면 무슨 신기한 약품이 나오는데 그걸 부으면 금속이 지글지글 녹아내리는 그런 게 된다는 거는 사실이다. 이런 입증 가능한 지식들은 조금씩 이제 쌓여 나가가지고 근대 화학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그 전환기에 해당할 때 활동했던 인물이 뉴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금술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근대 현대 화학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 연금술이 영향을 준 게 있습니다. 네. 술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 마시는 술? 일단 현대 근현대 화학은 전부 다 연금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화학과 관련되는 모든 것은 사실 연금술과 관련이 깊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술을만 그 중에서 따로 떼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뭐 화학 실험하다가도 많이 보는 이 알코올이라는 이름, 이 아랍어에서 온 말이고요. 알이라는 말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관사로 사용하는 뭐 알라딘 뭐 이런 데 사용하는 그 알이고요. 콜이라는 말은 이제 가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가루 같은 거 녹일 때 물에는 잘 안 녹지만 알코올에는 잘 녹는 거 뭐 이런 게 꽤 있거든요. 뭐 향기 나는 물질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녹일 때 물 대신에 가루 녹일 때 쓰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알코올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슬람 쪽 사람들이 이 중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알코올을 여러 가지로 다루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특히나 알코올을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술 만드는 기술 이런 것도 개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개발된 것이 아라크라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아라크. 아라크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이 아라크라는 술은 그냥 술 뭐 포도주처럼 그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발효시켜가지고 만든 재료를 한번 이렇게 불로 끓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증류주 같은 거 거기서 이제 독한 알코올만 싹 뽑아내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증류를 할 때 그 술 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모양이 마치 땀을 흘리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라크가 이제 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라크라고 그걸 불렀는데. 이제 몽골이 칭기스칸이 등장하면서 우리 잡지사의 최고 인기 콘텐츠죠. 쿠빌라이 칸 뭐 이런 사람 등장하면서 신경 쓰고 계셨군요. 몽골이 잡지사 재밌어서 저 자주 듣거든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몽골이 이 이슬람 지역도 다 정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아라크 이 술 문화가 몽골로 들어오고 몽골하고 굉장히 가깝게 교류를 했던 고려로도 들어옵니다. 맞아. 우리 소주가 몽골에서 왔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주가 한국에도 생긴 것이고 그래서 옛날 문헌 같은 걸 찾아보면 소주를 아락주라고 쓰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아락주가 아라크에서 나온 말이고 이슬람 지역 사람들의 그 알코올 만드는 연금술 기술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술이 소주를 낳았고 연금술이 화학을 낳았고 연금술이 곽재식을 낳았습니다. 그건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고요. 자, 끝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도 뭐 다른 원소를 조합한다든지 하여간 뭐 다른 금속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화학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근대 화학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고요. 그거 말고 전기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의 다른 원소를 충돌을 강력한 전기나 자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키면 원소 자체가 변환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핵폭탄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수소가 헬륨이 되기도 하고 뭐 우라늄이 딴 걸로 뭐 핵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급의 그런 핵실험급의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키면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핵실험처럼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일으키지 않더라도 흔히 말하는 가속기라는 장치를 이용하면 한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것이 꽤나 잘 이루어집니다. 금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금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극소량을 만들 수 있어요. 극소량. 한 얼마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한 100만 분의 1g을 만들면 굉장히 많이 만든 겁니다. 가속기는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가속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말도 못. 그게 만드는 것도 비싸지만 그 전기 요금만 해도 진짜 엄청납니다.
단가가 안 나오네. 단가는 그걸 금 만들어서 아무 소용 없고요. 금 만드는 거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과학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가속기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중이온 가속기라고 하는 라온이라는 장비가 대전에 유성구 쪽에 이게 조단위 돈을 들여가지고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뭐 금 100만 분의 1g 만들었다라고 하면 다 싫어하겠죠. 근데 그걸로 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있다. 만들 수는 있지만 금 만들지 않고 훨씬 더욱 보람찬 그렇죠. 과학 연구를 위해서 국민의 고혈로 고작 그거 만들겠다고 고혈을 짜낼 수 없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엉터리 학문이라고 뭐 오해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준 연금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